느리지만 천천히입니다. 제가요, 닉네임이 왜 느리지만 천천히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파트에 앉아도 모르고 진짜 그냥 시합이 됐는데,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할 줄 모르는 거 그냥 맨날 소장님한테 혼나고 성우도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리주임 언니한테 맨날 혼나고 소장님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일을 배우고 하다가 거기서 다시 경리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처리도 느리고 너무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느리지만 천천히였어요. 근데 좀 초보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느르시니까 좀 용기를 갖고 계속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인수인계시 유의사, 회계 처리시 유의회 이런 과목을 2교시 때는 초보 경리의 문의사, 또 초보 경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경력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는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시는 그 초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맨날 이제 입주민들한테 맨날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인수인계할 때 유의사항을 교재 없으셔도 되죠? 인수할 때 하고 인계할 때 하고 교재 한 권 있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거니까 복습하시는 건데. 인수할 때의 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보니까 초보 경리분들이 인수인계를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못 받을 때 요것만은 꼭 챙겨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번 통장 잔액과 회계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또 미수관리비 수납하고 회계에서 일치가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틀린 게 있으면 왜 그렇게 틀렸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걸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회계를 망쳐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어차피 지금 취직을 했으면 거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꼭 이제 내가 있는 동안에 제대로 잡아놓고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잡아놓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총 미수관리비 확인. 미수관리비 아까 김누리님 말씀하셨는데 미수관리비 많이 있는 데는 좀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좀 확인을 해놓으시면 좀 나중에 업무하실 때도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 확인. 관리비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이 돼야 돼요. 미부가 관리비는. 근데 그게 남아있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전임 경리가 회계처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멈춰서 나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셔서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부과할 때 감가를 해서 그러니까 가감을 해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업체 현황 파악. 요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일들이 있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입사를 했는데 그 달에 이제 승강기 업체가 바뀐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저는 커피 사줄까? 전 업체에다가 그냥 보낸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그 이제 승강기 업체에서 기분 좋게 다음날 다시 돌려줬었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그 승강기 업체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가 되고 이제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때는 그 업체에서 돈을 도로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제 돌려주기는 돌려주겠지만 그걸 좀 애매기면서 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품, 뭐 RF카드, 커뮤니티, 락커키 이런 거 파악을 하셔서 저는 사진 저장을 추천드립니다. 뭐 밑에 현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하냐면, 이제 RF카드나 이런 것들, 뭐 저작품들은 좀 개수가 많이 이제 여유가 있는 데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수를 딱 맞춰놓고 하는 데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로스가 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인수인계를 몇 개를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이걸 내가 잘못한 건지 전임경리가 잘못한 건지 서로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6번을 빠뜨렸네요. 전월관리비 부과 이후에 가수금, 중간관리비 입금한 세대 확인. 요거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저기 전화모에 행복전도사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분 이제 은우수영님이 저한테 뭐 이제 문제를 하나씩 내면서 요 선물을 하나씩 드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리는데, 이거 손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주셨어요? 뭐 그것도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달에 관리비 부과할 때 빠뜨리지 말고 이 세대를 감액 처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감액 처리를 안 해주고 그냥 관리비 부과해서 고치서 나가버리면 그 세대에서 전화 오죠. 나 관리비 더 낸 거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됐냐. 예,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그 입주민이 관리소를 의심하는 거죠. 내 돈 갖고 니네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놓치지 말고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인계시인데, 인계할 때는 인수할 때 그 유의사항은 물론이고, 그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자리 없어.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힘든 거, 그걸 위주로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인계시에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번 퇴사일까지의 정표 완료.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 전월 말일까지의 재무제표 인계 필수. 그리고 매월 고정 결제일별 지급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10일자에는 어느 업체에다가 얼마, 뭐 25일자에는 뭐 급여도 나가고 얼마 어디다 보내고, 이런 내용들을 메모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내주면 이제 내가 입사할 때 그냥 맨땅에 헤딩하게 식으로 이렇게 고생했다고 해서 후임자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한테는 진짜 좋은 선배, 좋은
장기 연체 세대 관리비 독촉 진행 사항 알려주고 이거는 뭐냐면 장기 연체 세대는 이제 관리비를 안 낸 세대잖아요. 이제 그 소송이나 뭐 지급 명령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을 때 그 세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제 안내를 해주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 세대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세대하고 얘기할 때는요, 요새는 미납한 그 세대에서 되게 당당해요. 네. 진짜 옛날에는 관리비를 못 내서 미안해요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당해요. 당신네들이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관리비를 안 낸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 주민이 이게 나에 대해서 전혀 뭐 무슨 게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사용료 납부 방법 이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현금으로 이제 그 계좌이체로 받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려주시고요. 또 기타 진행 중인 중대 사안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어떤 게 있냐면 뭐 만약에 이때가 지금 이제 새로 구성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이제 그리고 또 태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하자 처리를 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안내를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인수인계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때 당시에 요렇게 인수인계를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이제 회사에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전임자가 계속 뭐 이거 어때요? 뭐 저거 어때요? 뭐 계속 전화 오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려줄 거를 웬만큼 다 알려주고 하면은 전화 오는 횟수도 줄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거는 이제 해결 처리 시 주의해야 할 규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장기수선 충당금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면 관리규약의 요율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에 책정된 금액을 적립해서 그 항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부과할 때는 제곱미터당 산정된 단가를 세대 면적별로 부과를 하는데 장기수선 통장, 우리가 보통 예치금이나 예금이라고 하죠.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으로 적립하고 예치하게 합니다. 대면 방법은 비용 발생할 때 전표는 장기수선 충당 적립액 때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적립할 때 전표는 장기수선 충당 예금 대 재예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액인지 장기수선 충당금인지 어느 쪽이 차변인지 어느 쪽이 대변인지 헷갈려 하시니까 이제 이 전표를 끊으실 적에는 그냥 이걸 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 아까 김누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수선 이거 예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 예금이자가 5,000원이 입금이 되면은 그게 5,000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주민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표시는 5,00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표 끊을 때 이제 이 위에 줄 예치이자 전입액 때 장기수선 충당금 요 부분은 빼먹고 밑에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대 장기수선 충당금 충당이자 수입 이렇게 하고 뭐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 요것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예금하고 안 맞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신경 써서 전표 끊을 때
이제 예치이자 전입액하고 장기간 충당금하고 빠뜨리지 말고 하시고 또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주치의를 사용하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최종표를 이렇게 하시라고 한 거지. 생활주치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 부가수입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필수인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기수는 충당금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기존 금액으로 계속 불과했을 때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 게 문제예요. 복사해서 붙이는 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번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그게 맞는지 어쩐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셨을 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올해부터 120만 원씩 부과가 됐어야 될 장충금을 기존에 110만 원으로 부과했던 것처럼 그대로 부과하면서 4개월 동안 그냥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총 40만 원이 과소 부과가 되고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또 부과하지 못했던 40만 원을 이후 8개월 동안 나눠서 부과를 해요. 제가 왜 나눠서 부과를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관리비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입주민들은 대부분 장기 수선 충당금 그러면 항상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고정적으로 그냥 110만 원으로 계속 부과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40만 원 과소 부과된 거를 한꺼번에 이제 부과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40만 원이 올라서 부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120만 원으로 또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입주민들은, 그러니까 특히 관리소를 꼬집기 좋아하는 입주민들은 관리소가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했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뭐 행정관서에다가 막 고발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제 전표 끊을 때 꼭 이제 그 변동이 됐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간판에 지금 계속 빵을 떼놓고 있어요. 이제 미지급금 말씀드릴게요. 미지급금이라는 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면 보통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위탁관리비, 뭐 경비비 이런 것들 요금비를 부과하기 위해서 미지급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번에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미지급금은 각 항목별로 당초 발생된 금액 그걸 지급을 하고 나면 영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지역이나 뭐 항목의 특성상으로 미지급금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 한 달치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수도료도 뭐 한 달치 남아있는데 두 달치 남아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표 입력 방법은 비용 발생 부분은 전기료 50만 원에 미지급금 전기료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기료 50만 원인데 미지급금 전기료 50만 원. 또 납부할 때 전표는 미지급금 전기료 50만 원인데 대금 50만 원. 제가 왜 이 미지급금 전기료를 왜 이렇게 전기료라고 따로 적었을까요? 손 들고 있는데 이거 은우세 양님 거 말씀해 주세요. 미지급금의 항목이 많으니까 내가 미지급금을 상대적으로 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드디어 하나 써먹었어요. 네, 맞아요. 저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미지급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그냥 통째로 그렇게 계정만 사용을 하면 이제 그
그 안에는 전기료도 들어있고 수도료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용역비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잔액, 그 미지급금 잔액 중에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전기요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면 부속명세서를 봐야겠죠. 부속명세서 보고 또 뒤지고 그러느니 아예 계정을 갖다 이렇게 좀 분할을 해놓으면 업무할 때 소장님 이건 수도비 얼마 돼?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할을 하시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직원급여 변동했을 때 4대 보험이 변동이 됐는데 전월 금액을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시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 발생 경표를 잘못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거는 이게 전월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미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하고 납부할 때 정표를 미지급금 12만 원 대 대금 12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미지급금은 마이너스 2만 원이 되고 관리비는 2만 원이 과소부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당월에 건강보험료 미지급금 정표를 입력할 때 2만 원을 더 얹어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표는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하느냐. 비용 발생 정표는 건강보험료 14만 원 대 미지급금 14만 원. 또 납부할 때 정표는 미지급금 12만 원 대 재금 12만 원 하면은 미지급금 잔액이 0원으로 받게 되겠죠. 넣을게요. 네, 이제 선급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급비용은 우리가 보통 수선유지비나 보험료 등을 이제 한 번에 부과하기 금액이 큰 것들을 나눠서 부과하기 위해서 선급비용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분할을 안 하고 한꺼번에 사기하기도 합니다. 자, 정표 입력 방법은 만약에 이제 수선유지비라고 하고 5개월 분할 부과를 가정을 했을 때 선지급 정표는 선급비용 50만 원 대 재금 50만 원. 또 비용 발생 정표는 수선유지비 10만 원 대 선급비용 10만 원으로 해서 5개월간 똑같이 부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할 부과가 종료됐는데 계속 정표 부과. 그냥 이거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부과.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잘못된 점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 점표는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지급 점표를 할 때 선급비용 50만 원대 재금 50만 원으로 했어요. 그거는 점표는 잘 끊었어요. 그런데 비용 발생 점표를 할 때 수선유지비 10만 원대 선급비용 10만 원 해서 8개월 동안 했어요. 80만 원 부과를 한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선급비용 잔액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되고 관리비 수선유지비는 30만 원이 과되게 되는 거예요. 30만 원은 더 부과를 한 거죠. 자, 이제는 다행히 겨울수는 맞게 정표를 발행을 잘 했어요. 그런데 분할 부과 마지막 달에 정표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잔액이 0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전월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부과는 안 했는데 그 정표에서 금액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수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 회차에는 이제 그 원래 발생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상계 처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금액만 이제 정표를 끊으셔야 되는데 계속 지난달 거랑 똑같이 그냥 갖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요거 이제 예시로 선급비용 13만 원 대 재금 14만 원 처음에 정표는 잘 끊었어요. 근데 수선유지비로 21,700원씩 선급비용 21,700원 이렇게 해서 6개월간은 이제 정표를 끊었어요. 이렇게 되면 21,700원으로 6달 동안 계산을 하면은 200원이 더 부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잔액은 마이너스 200원이 되고
또 선급비용 잔액이 마이너스 200원이고 관리비 수선 유지비는 200원이 과대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결 방법은 아직 상계 처리가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선급 비용을 이제 다른 그 항목들이 있겠죠. 그거를 감액을 해서 정표 발행을 하십니다. 이제 재무제표나 부속명세서나 부가내역서, 이거 이제 부가명세서라고 하죠. 부가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를 하시고 또 정표에도 그 왜 그렇게 감액을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애초에 실수하기 전에 전표 입력할 때 적용란에 몇 월 며칠 날 그 지출한 사유가 뭔지,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또 5회차에 나눠서 불과를 할 건데 마지막 달에는 얼마라는 거를 미리 표시를 해놓으시면 계속 복사해서 붙여도 마지막 달 되면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수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선급비용 관리대장을 따로 했었어요. 서로 만들어서. 13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고기부품 관리대장을 따로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랑 형식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선급비용이나 공기부품 감가상각이나 그 부과하는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계정이 다른 거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 11페이지 보면 이거는 좀 약간 앞에 얘기한 선급비용하고 미지급금하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선급비용하고 미지급금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전표를 선급비용 대 미지급금으로 끊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급비용은 돈을 먼저 줬다는 건데 미지급금은 또 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전표가 끊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요번 달에만 3분이에요. 이 계정으로 물어보신 분이 3분이었어요. 이거 선급비용 내 미지급금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선급비용 105만 원인데 미지급금 105만 원을 했고 이제 소득비로 35만 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기 위해서 35만 원, 뭐 선급비용 35만 원 이렇게 하고 미지급금 105만 원인데 저희도 105만 원.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한동안 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전표를 이렇게 끊으시라고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소득비 35만 원 대 미지급금 35만 원은 잘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고 또 밑에 선급비용 70만 원 하고 미지급금 35만 원 대 재예금 105만 원 하신 거를 이제 잘 해주셨는데 요 밑에는 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후 비용 발생 정표를 할 때는 소득비 35만 원 대 선급비용 35만 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써서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제 계정의 뜻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썼는데 선급비용인 건 돈을 먼저 줬는데 아직 부과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고 미지급금은 아직 돈을 안 줬는데 부과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아직 돈은 안 줬는데 이번에 부과를 하는 거니까 소득비로 부과를 하는데 미지급금을 깎고 또 중간에 돈을 완납을 했으면 기존에 쌓여있던 미지급금을 떨고 나머지 아직 부과하지 않았는데 돈을 준 거니까 선급비용으로 잡고 그러고 이제 그 선급비용을 다시 이제 터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부과할 때 이제 그 말자들을 끊을 때 선급비용 잡힌 것 중에 이번 달 부과할 금액만 소득비 대 선급비용으로 상계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설명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길게요.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선급 비용하고 우리 그 회계 적도 끊는 거는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구하고 비품인데 이제 공기구는 보통 우리 저기 시설에서 사용하는 공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샀을 때 무슨 뭐 저기 뭐 예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이제 공기구 비품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하고, 또 집기는 사무실 컴퓨터, 책상, 의자, 무슨 뭐 프린터기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집기라고 합니다. 그걸 구매하고서 그 내용 뉘앙스에 따라서 분할 부과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뉘앙스 요거 이제 질문 드릴게요. 손 드세요. 내용 뉘앙스 아시는 분? 내용 뉘앙스가 뭔지 아시는 분? 이 내용 뉘앙스라는 건요, 그 물건을 사고 나서 사고서 그 물건이 망가지거나 손실됐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내용 뉘앙스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그 물건이 언제 망가지고 언제 없어질 줄 알고 그 내용 뉘앙스를 이렇게 뭐 저기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임의의 개월수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알았는데 이제 이 내용 뉘앙스에 대해서는 입대위의 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만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정표 입력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표 입력 방법은 구입할 때, 이제 돈을 지급할 때 공기구 비품 50만 원 대 재예금 50만 원. 오늘 이제 3년 분할 부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 발생 정표는 관리용품 감가상각비 13,880원 대 공기구 감가상각 무게 13,880원씩 35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최종 회차 이제 36개월 차에는 금액이 좀 다르겠죠? 이게 원래는 원 단위로 끊어져요. 근데 이제 36개월 차에는 14,200원씩 관리용품 감가상각비 14,200원 대 또 공기구 감가상각 무게 14,200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감가상각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영원히 되는 거죠. 요거 그 실수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선급비용에 실수하는 부분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이제 가수금 중간정산이에요. 이거 별표 5개 하세요. 진짜 별표 5개. 이거 틀리면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회계가 엉망인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 5개 하세요. 가수금은 세대에서 관리비를 많이 입금했을 때나 혹은 입금자 불명일 때, 또 수납 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입금자가 잘못 입금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또 중간정산 예수금은 뭐 그냥 이름에서도 알고 있겠죠. 중간정산 한 거를 입금을 했을 때 쓰는 계정이 중간정산 예수금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점표는 가수금은 재예금 대 가수금, 또 중간정산 예수금도 똑같아요. 재예금 대 중간정산 예수금. 처음에 이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점표를 이렇게 끊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 부과할 때는 가수금, 중간정산 예수금 모두 별도 금액 등록해서 가수금하고 또 덮어쓰기,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하는데 네, 간혹 중간정산 예수금이라는 부과 항목을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굳이 만들려고 하셔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네, 많이들 그냥 가수금만 사용을 하니까 가수금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과 후에는 이제 전표를 가수금 10만원 대 미수관리비 10만원, 그리고 중간정산 예수금, 이게 중간에 부과할 때 가수금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거는 원래 중간정산 예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찾아내셔서 중간정산 예수금 30만원 대 미수관리비 30만원으로 하시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가수금, 중간정산 예수금 모두 관리비 부과한 다음에는 회계 전표를 끊을 때 꼭 동호수를 입력하시길 추천드려요. 이제 이걸 동호수를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뭐 가수금 얼마 대 뭐 미수관리비 얼마, 근데 위에다 이렇게 준 것처럼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몇 동 몇 회 관리비가, 그러니까 그 가수금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별 5개 하라고 한 거예요. 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가수금, 중간정산 예수금을 혼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관리비로 입금된 금액을 재예금,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전표는 잘 발행을 했어요. 입금한 거에 대한 전표는 잘 발행을 했는데 부과할 때 별도 금액 등록해서 가수금으로 처리까지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과 다 한 다음에 회계 전표 끊을 때 이제 가수금은 뭐 그냥 가수금이었으니까 가수금 10만원 대 미수관리비 10만원 끊은 거예요. 근데 중간정산 예수금을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부과할 때 가수금이었다고 해서 이게 가수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다 통째로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가수금 잔액은 마이너스 30만원이 되고 중간정산 예수금 잔액은 30만원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전표를 하려면 중간정산 예수금 대 가수금 30만원 이렇게 해서 수정전표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은 다행인데 이걸 이렇게 수정을 안 하고 이제 중간정산 예수금이 중간정산 예수금이 30만원이 남았네? 다음 달에 또 돌려줘야겠네? 그리고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만원을 어디서 받아낼 거냐고. 주민한테 얘기하면 주민은 분명히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내라고 그러냐 그럴 거고, 이거 돈 받아내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금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급여 혹은 퇴직금 지급할 때 가계보험료,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급여에서 공제해서 미리 이제 걷어두는 금액입니다. 이제 요 밑에 4대 보험 요율을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그냥 좀 일단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거는 전산에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정확한 걸 하려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저기 직원별 내역을 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EDI도 요 밑에 이제 써놨잖아요. EDI에 가입하면 각 사원별 4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요런 정도의 그 퍼센트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예산 잡을 때는 예산에는 요런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미리 표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급여에서 비과세 대상인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자녀 보육수당 1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하는데, 좀 격리분의 센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그냥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거는 뭐 이 사람한테 급여를 더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급여에서 이만큼은 공제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내는 세금도 적어지고
적어지고 또 아파트 입장에서도 이제 내는 4대 보험료도 적어지니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면 소장님이 이제 뭐 혼자 결정은 못 하시겠죠? 대표분들한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도 이거는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센스를 발휘해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정표 처리 방법. 이제 급여 지급할 때 정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 직원의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또 제수당 200만 원, 10대 10만 원씩 5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급여 500만 원, 재수금 200만 원, 10대 50만 원 대 재예금 이제 예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재예금에 689만 4,500원 이제 뭐 예수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또 예수금 국민건강보험, 또 예수금 고용보험. 이제 얘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급여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거를 만약에 지금 이제 요번 달 말일 날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재예금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다음 달 10일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일자에 또 급여를 지급하고 났을 적에는 미지급금 대 재예금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제 비용 발생 정표,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는 제가 이렇게 31,500원, 63,000원 이거 이렇게 한 거는 이 500만 원, 뭐 재수당 200만 원, 10대 50만 원을 적용을 했을 때 아까 제 앞에 있는 그 표 요율대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할 때는 걷어놨던 예수금, 걷어뒀던 미지급금을 같이 펴면서 재예금으로 잡으시고 또 이제 그 자동이체를 하면은 잡수익이 700원이 생기죠? 그거 이제 빡치지 말고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2020년도 거 최저시급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곧 예산을 짜야 되니까 최저시급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급여를 넣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 8,590원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사무직의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8,590원 곱하기 209시간. 209시간이 뭘까요? 월 근로시간이죠. 월 근로시간을 풀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그러니까 8시간씩 5일 근무한 거에다가 주휴시간 8시간이 이제 더해져서 거기에 곱하기 월 평균 주수. 이 월 평균 주수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밑에 이제 365일 남기 7일, 남기 12개월을 하면 4.345 정도의 월 평균 주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209시간 정도가 돼요. 208점 몇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8,590원 곱하기 209시간을 했을 때 179만 5,31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격리분들 최저시급 받으시는 분들 너무 많죠. 뭐 지금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최저시급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 계산할 때 좀 이제 염두에 두시라고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격일 근무자 급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간 휴게 시간이 2시간이고 야간 휴게 시간 4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을 했을 때
기본급의 계산입니다. 네. 8,590원 곱하기 월 근로시간인데 이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24시간 빼기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 해서 그거를 이분이 이제 하루 일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일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고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 동안의 월 근로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8,590원 곱하기 월 근로시간을 하면 235만 1,512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월 이제 기본급 계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제 다만 요 시간이요. 8시간. 야간 근로 시간은 원래 10시서부터 다음날 이제 6시까지입니다. 아침 6시, 새벽 6시. 예. 그래서 그 8시간에 빼기 야간 휴게 시간 4시간이죠. 그 4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아까 그 기본급 계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요 0.5 50% 더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얹어주는 게 아니고 50%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8,59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6만 1,279원이 계산이 됩니다. 요거 밑에 뭐 근무시간 기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시급 산출하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최저 시급 가지고 내 급여를,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여기에 이 시급을 산출하는 거는 최저 시급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는 각종 수당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무직 같은 경우는 계산식은 통상임금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나누기 290을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통상임금 200만 원인 경우의 시급은 200만 원 나누기 209를 하면 9,569원 정도가 돼요. 약 9,570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전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격일 근무자죠, 원래? 예. 이걸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도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월 근로시간을 나누면 이제 시급이 나오게 되죠. 7,305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똑같이 급여는 200만 원이라고 200원이란다.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시급은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뭐죠? 근로시간이 다른 거죠. 근로시간이 이제 달라서 이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45분은 채웠다. 자, 이제 15분 있다가 다시 뵐게요.